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 어르신 세대들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금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이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 지지를 받는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강에 가서 빠져야 되겠죠. 네, 낯들고 다닐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분명히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제가 매주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성 정책을 발표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팽목항 방명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탄핵 직후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제1공수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혁명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 에너지, 3D 프린트, 또 인공지능, 산업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등이 문 후보 쪽 대선 단체 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질문에 양념 같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우리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아닙니다. 예.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끝났습니다. 좀 하세요. 예, 저 양보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꾼 거죠. 예. 아니, 저 계속 묻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아까도 똑같은 제가 이렇게 껐는데 이제는 제가 답을 끊고 지금은 주도권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 둘이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죠. 그러나 이야기는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아니.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남북 되시기 관계를 전에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제 하신다. 생각은 이거죠.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 가산점제 우리 동의하십니까? 문 후보님. 형식이 문제죠. 아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5.18 가산점은 동의를 하고 군 가산점제는 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가산점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군대를 가지 않는 우리 여성들 그리고 또 우리 남성들 가운데서도 군대 못 가는 분도 있죠. 네, 그런 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호봉을 가산해 준다든지 또는 뭐 국민연금에서 크레딧을 준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통령 되실 분으로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은 드디어 뭐 이게 장거리 미사일에 곧 탑재도 할 수 정도로 그렇게 고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도화 만들어준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은 아주 초보적인 핵실험이었어요. 그동안 이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이렇게 맞으면 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준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발표한 거 보시고 아니요, 다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다. 그 이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우리 유 요거 의원님이 하나만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야기를 좀 돌리죠. 아닙니다. 이 중요한 늘 어디 가면 일자리 말씀하시면서 소요 재원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자, 못 하시면서 이 정도 하시고요. 아니 저한테 예, 잠깐만요.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그래서 수시 비중이 준다 그래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는다. 그것은 아니죠. 수시가 아닙니다. 줄면 정시가 늘죠. 아니 두 교육이 불면 수시 교육이 그만큼 수시에서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까 말한 우리 학생부 전형으로 그러니까 정시가 늘면 제 말씀은 정시가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겠냐고. 정시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시가 수시에서 두 가지 전형을 줄이고 예. 그러면 그 줄어드는 그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이런 것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 후보님 공약에 수시 축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 두 전형을 줄이면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 그러나 줄이면 정시가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 성장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큰 꿈을 보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 환경을 바꾸겠다는 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포회상생과 개방 전략 속에서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몸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갈 것입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정률성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률성로에 있는 그의 생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국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간의 연계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제1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중국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들 아쉬울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최선 다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자, 다들 자 화이팅입니다. 다들 화이팅 한번 하세요. 자 화이팅! 화이팅! 자 김 선수, 빨리 화이팅! 화이팅! 손흥민 이겼어. 네, 손흥민 화이팅! 대한민국 한번 화이팅 한번 하셔야 됩니까? 그래. 대한민국 화이팅!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두고 군동 분열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그게 뭐 보수 진보 따로 있고 또 여당 야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정말 상수로 이렇게 환영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 질문 안 받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이양 마이크 드셨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입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지금 이산이 지금 이제 70년인데 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그것은 그냥 우리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는.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며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썼습니다. 특히 폭염 시기에 코로나19에 대응하던 의료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언급하면서는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빼고 간호사만 콕 집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에 집단 휴진을 이어가는 의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란 분석이 즉각 뒤따랐습니다. 지금도 배치가 이렇게 애가 둘이 있으면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이렇게 배치가 있고요. 요거 제 배치에서 책상 두개 놓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애가 더 크면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애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2명도. 네네.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방역 관련 질문하실 분만 팻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이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이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이런 한미 그 합동 이런 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민주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첫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고 민간인 출신 첫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지만 민주당 개통 정부만을 민주정부로 칭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 외환 보유고, 물가, 주가 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